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끝내는 장면을 이제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어저께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야. 그거 끝나고 바로 뭘 할까? 그거 그쵸? 궁금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닌겔이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앰뷸런스 준비 안 하고 있어 뭐 그렇죠. 등등. 예. 앰뷸런스 타고 어디 가는 거 아니냐? 예. 어디 갔는지 밝혀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사진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저분이 강전의 변호사인가요? 네네. 네네. 강전의 변호사가 글을 올렸는데 저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 올렸는데 대표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직후 짜장면을 함께 먹었습니다. 체력 비결을 여쭤보니 어릴 때 가난해서 매일 점심을 집에 가서 먹고 와야 했는데 왕복 50분을 뛰었다 하시더라고요. 정신과 체력 모두 대단합니다. 변화의 시작 이렇게 올렸네요. 네. 필리버스터 24시간하고 짜장면 가능 불가능. 아니 김수석께서는 네. 어떤 일을 24시간 계속 해본 적 있으세요? 아우 쉽지 않죠. 최장 해봤자 한 18시간 정도 하면은 이제 눈이 감기고 몸이 무겁고 심지어 다리도 저립니다. 네.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죠. 게다가 그 필리버스터라는 게요. 이게 왜 힘드냐면요. 앞에 나와가지고 혼자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국민을 향해 가지고 계속 절박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강인한 의지가 없이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 큰일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예. 왜 문학에 영화 잇따라 보기 뭐 그런 거 한 적 있잖아요. 밤새워서 예. 집에 안 가고 예, 밤새고. 집에 안 가고 뭐 예. 3편, 4편 계속 네. 보게 하는데 네. 중간에 잠들면 이제 탈락되고 맞아요. 이런 그게 있었어요. 네. 대부분 한 3편쯤에서 눈을 스르르 감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도 그런데 그렇죠. 서서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들은 바는 뭐 발이 엄청 아프다 그러대요. 피가 네. 이제 아래로 쏠리고 막 이래서. 음, 네. 그래서 이 24시간 이 장동혁 대표가 한 거는 일단 결기, 뭐 책임감 이런 단어로 굉장히 좋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은. 당내에서도 어쨌건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좀 그 비판적이었던 네. 그 분들도 결기가 대단하다 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네. 저 이제 리더가 네.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네. 뭐 감동 또는 네.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은 희생. 그리고 나는 저렇게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저런 걸 해내는구나. 네. 라는 거에서 그 용기 거기서 이제 온다고 보는데 저는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예. 저는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인 편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나이가 같거든요. 예. 장동혁 대표하고. 아 네. 정말요? 네. 아 우리 호 대변인 진짜 동안이다. 너무 동안 아니에요? 장 대표도 뭐 동안이죠. 네. 네. 근데 와 저는 정말 나라면 24시간 5시간도 저는 사실 자신이 맞아요. 없어요. 네. 힘들어요. 요즘 말하는 게 직업이었으니까 방송 기자였으니까 네. 2시간 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맞죠. 계속 혼자 2시간 네. 말한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24시간을 결국 해냈다라는 것은 그만한 어떤 결단 그리고 이게 그만큼 절박하다 이게 역사상 저는 최악의 악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 이 법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1야당 대표가 딱 나서야 될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을 저는 잡았다고 보고 이것은 그냥 의원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을 제1야당 대표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정확하게 잡았다라고 보고 시간은 24시간 신기록을 세우고 이런 것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었는데 돌파구를 마련한 거죠. 돌파구를 마련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 대표가 다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계기는 마련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야, 이 기록 24시간 연속 연설 쉬지 않고 하는 이 연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사례가 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유럽에는 아예 없고 뭐 이웃 나라에도 없고 이제 미국에 비슷한 게 있는데 1957년 몇 년 전이에요. 거의 70년 전에 그때 미 상원에 스트롬 서먼드 의원이 24시간 18분 연설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 그게 이제 필리버스터였고 필리버스터는 아닌데 올해 들어와서 코리 부커 미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면서 마라톤 연설을 25시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근데 이 그분들도 예, 그거 하고 짜장면은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게요. 바로 그쵸? 병원에 가거나 집에 가서 그냥 네. 뻗었거나 뭐 이랬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의장께서 말리지 않았다면은 막지 않았다면은 더 하실 수 있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한 거는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제 씌어있던 이미지, 이 웰빙 정당이라는 그쵸, 그 그쵸. 이미지를 한 방에 박살낼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맞아요.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절박함의 표현이었다. 얼마나 이 사안이 중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고 처절한 진정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높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한 적이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보통 국회는요, 적어도 제1야당과는 협의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당과 제1야당 정도는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둘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법안이 올라갔을 때 도저히 이거에 끼지 못했던 소수 정당들이나 필리버스터를 해온 거예요. 근데 제1야당이 지금 필리버스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라는 겁니까? 즉, 민주당이 제1야당을 절대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국회를 단독으로만 운영하고 독단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오죽하면은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얼마나 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정말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의 주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여당 혼자서 독주하는 상황. 그리고 국민의 정말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튼 어찌됐든 장동혁 24시간 필버 이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크리스마스 히트 상품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연초에 이른바 방향 전환으로 이어질지 거기에 대한 기대를 얼마만큼 이제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이건 이제 여전히 저는 미지수다고 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윤어게인 세력하고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든지 하는 문제하고 중도 확장 전략을 세우는 문제 그 두 가지는 한데 엮어내는 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떤 묘수를 장동혁 대표가 두어갈지 다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찬 이른바 단일 대우를 이뤘다 결기를 보여줬다 투쟁력을 보였다 이런 칭찬에 몽롱하게 취하는 순간 그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혁신당에서 나와 주셨지만 아무튼 이 통일교 특검 이것도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측하고 좀 통 큰 연대를 보여서 그게 내년 6월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발판을 좀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내일까지 오늘 이제 아마 결판이 날 텐데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허위정보 근절법 이 두 가지 어쩌면 금년에 가장 두드러진 최대 악법 중에 하나인 두 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투쟁을 할 것인지 그 결기를 보여줄 것을 또 그 지혜를 보여줄 것을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